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주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찌라시로 간보는 청와대. 완전히 미쳤습니다, 여러분. 집도 허가받고 팔라고. 참. 제가 어저께 그 뉴스를 강기정이가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을 해갖고 김현정이 묻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이 집값 잡는 걸 얘기를 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고가의 주택, 즉 아주 비싼 그 강남 집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 팔기, 사고 팔기를 할 때는 허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구청에다가.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될 때는 자금은 어떻게 되고 그 출처를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도 기가 막혀요. 근데 구청에서 그걸 보고 이건 자금은 확실하네, 내가 허가한다, 이래서 도장 쾅 찍어야지 집을 살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뭐가 공산주의입니까? 지금요, 중국이라든가 하물며 저 북한 같은 데도요, 집은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개인이. 땅은 안 됩니다. 근데 북한도요,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아는 이제 실향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선곡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북한에 이제 모시고 오지 못한 어머님 생각에 지금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벌써 86 되셨네요, 연세가. 그런데도 어머님 생각이 그렇게 사무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이 굶주린 듯한 모습이라든가 노인들만 나오면은 자기가 그날 밤 잠을 못 잔대요, 아직도.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업혀서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손잡아서 이렇게 보내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 그때가 업히진 않았겠구나, 한 열 몇 살 됐을 때면서 성태가 내가 여기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집안 살림이니까 꾸려가지고 내가 뒤따라 갈 테니까 아빠 말 잘 듣고 있으라고. 지금도 그 어머님 말씀이,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으라는 그 어머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은 오시지 못했고, 그래서 참 고생도 하면서 엄청나게 성공하셨는데, 이 말씀 하실 때마다 저랑 같이 냉면 드시면서 우셔요.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는 충청도가, 아버지는 이북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한 몇 년 전에 지금 북한에다가 집을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브로커인 사람이 여기 실향민들한테 당신이 이렇게 살던 집 근처에 아직도 집이 그대로 있는데 그 집을 사라고. 그러면 통일이 되면은 그 소유권을 갖고, 또 이제 대부분의 이 공산주의 국가가 넘어지면은 개인의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당신이 되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회장님 얼마에, 그러면서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은 돈을 버리는 셈 치고 500만 원을 주고 그 브로커한테 집을 사고 이렇게 집 문서 같은 걸 받으셨대요. 근데 이거 브로커의 장난일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북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에서도 여러분 집은요 개인의 의지대로 사고 파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왜 둥지라고 하고 보금자리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집에 옛날에 새 둥지 하면은 그 둥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 남의 보금자리, 남의 잠자는 곳, 이곳은요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아주 개인의 신성한 곳, 재산권인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요,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가 보호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그냥 지 맘대로 막 뚝딱뚝딱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완전히 법을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집 내가 팔고 누가 보태준 거 있냐고요? 문재인이 보태줬습니까? 강기정이처럼 평생 돈 벌어보지 못하고 학생회장이 직업이었다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우리한테 돈 보태준 거 있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왜 집을 팔아라 마라, 팔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완전한 공산주의예요. 강기정의 머릿속, 문재인의 머릿속, 이건 공산주의의 정말 사유재산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이념이 드글드글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 기가 막힌 건요,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 김현정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 집 매매 허가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고 나더니 김상조라고 이 정신 나간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강남 집값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1차 목표다. 아니, 강남에 사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은 다 도둑입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집도 그러면은 어디서 나쁜 돈으로 암흑가의 돈으로 샀습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진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김상조나 강기정이나 문재인이 같은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도둑놈들이에요. 지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합니까? 우리는 누가 집 샀다고 하면 다 박수 쳐주고, 또 누가 강남으로 이사 갔다면 아우 고생하셨네요. 전세로 가셨나요? 애 교육 때문에. 그리고 또 전세로 갔다면 같이 걱정해주고. 아니, 강남에 전세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북에 사는 사람도 있고. 왜? 집은 상품이에요.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은 누가 공산주의자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기가 막힌 건 이게 찌라시예요. 5일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의 찌라시에서 이게 쫙 나왔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항에 있었어요. 1월 13일 10시에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 사항에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 인정받을 경우에만 허가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하려고 했다고 찌라시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고. 그거는 가짜 뉴스라고. 찌라시를 믿고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냐고 이랬어요. 그런데 닷새 만에 강기정이가 방송에 나가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고가주택 매매 거래 허가제 이거를 그대로 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짜고 친 고스톱이죠. 그리고 얘네들 생각에는 언젠가는 주택 매매 허가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조기 축구맨님께서 김현미하고 저하고 비교하셨군요. 네. 자, 박오드리 햇번 강기정 깡패 격이 없는 사람. 사실 강기정은요, 정무수석에는 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요, 폭력배예요. 국회에서 막 그냥, 보좌관들 목 졸라가지고 그걸로 걸렸던 사람이고, 막 그냥 와이셔츠 이렇게 뜯어가면서 막 강기정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저것들은 적폐다. 저것들은 기생충이다. 저것들은 우리가 다 박멸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마치 기생충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장을 송강호가 죽였을 때 아마 강기정 같은 사람은 박수 쳤을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유상계급을 박멸했다. 유상계급이 기생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자, 라파솔린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대출받아서 갚으면 되지.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죠. 대출도 막아놨고 현금 부자들만 사게 만들어 놓은 주제에 또 무슨 허가제를 한다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루키르님께서 법치국가에선 선을 넘었다. 그 다음에 니수님께서 강기정인가 청와대 갈 때부터 이상했다. 맞습니다. 네, 장태성님. 요즘 공산주의 국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공산당 독재, 김정은 독재 국가. 이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죠. 이건 사이비 이단 종교. 거기에 교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허경영 씨가 저는 좀 북한에 가가지고 같은 교주니까 이 김정은이 좀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문재인이도 좀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재인이도 대깨문과 달종 교주 아닙니까? 조국은 족바들의 교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그 공산주의의 사상, 시장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 그래서 반시장주의를 선포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그 문재인의 기자회견 14일을, 그러니까 그저께였네요. 기자회견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원래 그 문장에
즉 말하자면은 읽어야 될 이제 이 내용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규제를 안 잡히면 끝까지 하겠다.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가 지금 현재 의무 교육이 됐는데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국토부에 예전에 제가 국토 해양국토위원회 여기에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위원회. 그래서 아직도 이제 국토해양위에 있었을 때 알던 관리들이 있어요. 다 잘된 관리도 있고 다 그만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른바 이제 말단 공무원들 하지만 이렇게 풋풋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공무원들한테도 참 잘해줍니다. 아유, 애쓴다고 그리고 좋은 관료가 되시라 이렇게 이제 덕담 서로 주고받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그런 대로 이제 줄 긋는 신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네가 내부에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말을 듣고 저거는 정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랬대요.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런 말 못한다.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겠다. 왜?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으면은요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어저께 이제 국토부에서는 강기정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는 또 어떤 얘기가 돌아내면 아파트 값이 치솟아도 문제지만 부동산 값이 치솟아도 문제지만 저 강기정이가 저런 말을 하고 더구나 김상조가 강남 집값 꺾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표다. 이렇게 되면은요. 강남 집값이 완전히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에. 그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시장이 파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의 공무원들이 이럴 정도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권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정말 무식하면은 용감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이럴까? 네, 페이코 돌림께서 선동꾼은 표윤정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 레시드라님 표윤정 입이 있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정신 차려요. 아이고 참 이 페이코 돌림 정말 선동꾼 표윤정에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기가 막힌 게요. 지금 임대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 각자 도생하시라. 제가 작년 내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앞으로요. 전세 시장이 여러분 급등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파는 사람은 이러다가 내가 또 얼마나 무슨 조치를 당할까? 이래갖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왜? 가장 중요한 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조금 있다가 저렇게 강기정이가 헛말한 것 같지도 않고 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상조가 제일 목표가 강남집 떨어뜨리기. 문재인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제를 계속 뿜뿜하겠다. 이러면은 떨어질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그럼 사지 말고 기다려 봐야지. 이러면서 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어요. 경제에 제일 나쁜 거는 거래의 실종, 거래의 절벽입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우리 경기가요, 얼어붙는 거예요. 도배하러 다니는 아저씨, 이제 일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테리어 업자들, 이제 정말 먹고 살 수 없어요. 배달업체, 하다못해 우리가 이사 갔다고 이러면은요, 휴지, 잘 풀리는 휴지인가 그거 들고 집들이도 가잖아요. 휴지도 안 팔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절벽을 시켜놓으면은 200여 종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미천님 말씀 맞아요. 강남 사시는 분이 현재 세입자들 다 내보내고 다시 수리해서 보증금 왕창 받을 거래요. 이제부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강남이 굉장히 귀한 물품이 될 수도 있어요. 전세 자체가. 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이러면 전세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시장이 지금요. 그러지 않아도 폭등하고 있는데 완전히 불타오르냅니다.
BTS 노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고요. 이게 제일 나빠요. 전세시장 폭등에 의해서 사람들을, 즉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 주식시장도 불안을 먹고 있을 때는요, 주식이 여러분 요동칩니다. 가령 이 미중 그런대로 무역 이게 잠정적으로 타결이 돼서 그렇죠. 윈윈한 거죠. 중국은 시간을 벌었고 트럼프는 농민들 표를 샥 긁은 거고요. 근데 그동안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요동을 쳤어요. 앞으로요, 이 전세시장 말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재사권 행사가 뭐가 있어요? 전세권 이거 가지고 올리는 것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규제를 한다? 그건 아마 뭐 규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나 가만히 있을 건데 뭐. 그러면서 지금 더 문제는 뭐냐? 규제를 이 사람들이 한다는 규제가 또 하나 있어요. 국회에서 한다는 것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집주인이 계약을 다시 할 때 말하자면은 이 일정 이상은 올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올리겠다 하면은 이 세입자가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 이러면 집주인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건 주인이 행사를 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그럼 왜 내가 돈을 주고 사요? 이 볼펜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산 거 아닙니까? 이 사인펜을요? 그런데 이 사인펜을 보고서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니 아들도 아니다, 저 이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이쁜데 나 줘요 이러면 제가 그냥 네 이러면서 줘야 되는 게 이른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통과시키려고 해요. 4+1이.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폭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자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 말하자면은 이 임대료 끝까지 올릴 겁니다. 왜? 그리고 이게 법안 통과시키면은요, 임대 계약도 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지금 정말 마음 급한 사람들은 제가요 이사 비용 줄 테니까 비워주실래요? 이러면서 내보내고 정말 인테리어 싹 하고 이런 다음에 비싼 값으로 말하자면은 세입자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손해인 거예요. 아마 대깨문들, 달좀들도 그 대상될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악수를 두는지. 네, 그레이스 김님, 시장 간섭할수록 더 오른다는 걸 왜 모를까요? 이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소주성? 그게 시장을 훼손시킨다는 거. 최저임금제, 오히려 야간 알바까지 뺏었다는 거 알면서도 이러는 겁니다. 정말 성리모님 별 미친 법률 다 보겠나. 아유, 네. 자, 박오드리 햇번님, 20대 아이들도 자유시장을 알아야 독립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20대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네, 어쩌면 이 박오드리 햇번님하고 저하고는 뭐 텔레파시가 이렇게 통하는 분 같습니다. 제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이제 부동산 이슈가 이제 크게 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라든가 행정 자치부에서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 건 뭐냐? 이건 총선 정치용입니다. 총선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총선에서 부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재산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 50%에 또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문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그들이 원하는 콘크리트 층은요, 끝까지 문재인을 찍게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박오드리 햇번님,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민주당은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건 딱 9%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합된 진짜 보수당을 찍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 2, 3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제가 이거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겁니다. 첫째는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화, 뭐 애들이 예를 들어서 직구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부터, 그러면 직구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걔네들 알바하는 얘기 뭐 하다못해 정말 그 소소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피부가 안 좋은데 피부과 가고 싶은데, 그럼 아, 내가 잘하는 피부과 선생님이 있는데 나도 거기 다니는데 거기 소개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사사로운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공감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얘기가 되고 공감이 되는구나, 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자식들한테는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행복뿐이다.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에게 원하는 거는 오로지 그 애가 잘 먹고 잘 살고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인 나는 너를 위해서 이제까지 일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너의 친구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너는 이 나의 생각도 한번 네가 들어봐다오. 이렇게 2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이거는 약간의 협박이에요. 나 너한테 짐되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지금 50, 60대 넘은 사람들, 정말 이 좋은 사회에서 우리는 고도성장에 집도 사고 그런데 너는 집 못 사잖아.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광화문에 나가는 거다. 네가 우습게 하는 태극기 부대의 어르신들도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신다는 분들 정말 많더라. 그리고 너 생각해봐라. 지금 노인들한테 65세 넘으면은 30만 원씩 주는데, 앞으로 엄마도 아빠도 그거 30만 원씩 받으면 그 돈 네가 주는 거야. 네 세금에서 뼈 빠지게 가고, 지금 너의 담세율 25%가 그때 되면 한 40%, 50% 갈 건데, 너 그런 세상 원해? 나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국가가 너한테 짐을 안기면은 너 등골이 휘도록 그 등짐 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른바 인구 평균 연령이 43세예요. 그런데 65세 인구가 급속 팽창하는데 30만 원씩 그거 어떻게 네가 될 거냐. 거기다가 저는 어저께 제가 아는 분한테, 안여한 그 콘서트에 같이 가신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저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65세가 넘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1,600원만 받더래요. 전에는 6,200원을 기본적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무슨 이렇게 물리치료 하는데 4,000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대구분인데 경상도의 어르신들도 문재인이 최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세금 아니냐, 자식들한테. 네가 이런 세금을 네가 감당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즉 대화로,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세 번째는 협박, 세금 협박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대부분 넘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과 당근과 채찍과 사랑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